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종합지수에 밀린 거 비해서는 그래도 개별 종목들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도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길 할 텐데, 사실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못 썼다 뿐이지 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한 숨고르기 정도를 보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대형주가 빠진다? 이러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코스피가 빠진 거에 비해선 그래도 뭐 무난하게 넘어간 그런 하루였다. 뭐 5월 말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좋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길면은 수요일 오전까지였는데 어제도 그냥 뭐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관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았고,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 오늘과 내일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5월달 내내 포지션을 보니까. 그런데 어제와 오늘 그래도 많이 뺐잖아요. 그럼 내일은 빠져서 시작해도 반등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엄청 강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6월의 시세를 위한 포석을 만드는 정도, 요 정도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를 보면은 오늘 걸릴 수 있는 자리를 그냥 이탈해 버렸어요. 여기서 걸렸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이제 이 부분인데 2620포인트는 여태까지 지지를 나름대로 해주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약 0.65% 정도 빠지고 있는데, 녹화 시간 기준 뭐요 정도까지 내일 개파락을 맞는다고 해도 내일은 한번 이렇게 바닥을 잡는 모습,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라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말 좋은 거는 오늘 미국이 반전을 해서 내일 갭상승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정말 재미가 없는 장이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 그리고 최고점 유동성 랠리,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보면 22년 1월 2월을 기준으로 쭉 그거 보면 그냥 이 박스권입니다. 얼마나 지루할까요? 정말 정말 지루한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개별주들은 코스피 내에서 상당히 재미가 없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미국으로 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답답하죠. 그러나 코스닥은 내일 반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코스닥이 지지 구간이거든요. 코스닥도 나름대로 지금 3월 말부터 미친 듯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지루하게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두 달을 다 꼬박꼬박 채우고 세 달을 향해 가는 매우 재미없는 구간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시장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계좌 같은 경우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빠지는 종합지수와 그리고 종목들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일단 이번 달 들어서 화장품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선 관련주, 그리고 뭐 일부 엔터, 게임도 한번 움직였고요. 뭐 수소, 원전 등등 이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계좌가 좋아지는. 왜냐면 순환매가 도는 정도지 시장이 막 폭락한다 뭐 한다 이런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 해봤자 지금 한 5%, 4%요 정도 밀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정도고, 지금 빠질 때 무엇보다 어제와 오늘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기엔 코스닥의 수급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코스닥의 상승을 준비하는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건 감각적인 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도 상당히 지금 비관적인 시선보다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한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 뭐 얘기 드린 거는 일단 미국 증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냥 숨고르기 정도였다. 그야말로 그냥 뭐 매도 물량이 나와도 물량을 다 거래량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큰 폭락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차익 실현에 따른 손바뀜이다. 이 정도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원체 미국 시장이랑 디커플링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런 미국 증시와의 기대감, 뭐 끌려 올라가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호재, 막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는 유지되고 있어요.
국매도 금지에 대해서 잠시 설왕설래했었는데 일단은 빨라도 내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은 뭐죠? 금투세죠. 이 금투세를 자꾸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당장 부각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자꾸 이유를 이런 금투세 같은 걸로 찾고 있다는 거. 근데 금투세는 분명히 유예가 되든 아니면 폐지가 되든 조치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당사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디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나 이슈가 없다면 지금처럼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업 자체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 벤더 아무튼 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쪽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의 수요도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 수요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주들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것들 금융주도 정책발 조금 받고 있죠. 그럼 이제 2차전지나 전기차 업종 정도 올라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화학이나 근데 전기차도 3분기 되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모두 3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 전에 마지막 찍어 누르기가 아닐까. 우리가 지난 8, 9, 10월달 이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눌렸거든요. 나스닥 12% 마이너스 먹었을 때 우리 코스닥 23% 빠졌습니다. 매우 아팠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우리가 억울하게 보름이나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3월 달에도 더 많이 빠졌고 지금은 아예 디커플링이라 대놓고 빠지고 있죠. 근데 빠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수급으로 누르고 있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 노름이다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역대 5위급으로 1조 5천억 정도의 미친 매물대를 쏟아부으면서 우리 시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은 외국인이 시장을 어쨌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은 형님들이 올려주는 것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린 거 올리나 내리나 지금 여기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요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야, 뭐야, 그때 여기나 별 차이가 없네. 여기나 야, 이거 이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마치 이때와 같이요. 딱 요럴 때거든요. 지금 코로나 랠리가 나올 때 이때도 우리나라 증시 꽤나 지루했어요. 이때 사람들 막 죽네, 마네 난리를 쳤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죠? 우리 시장이 한 방에 뽑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로 딱 올렸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땡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어떠한 코스피 내에서도 제가 보기엔 정책, 실적보다는 정책 아니면 진짜 기대가 되는 헬스케어나 2차전지 이런 쪽에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도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신저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시 해본다고 하면은 노랑보라 시그널까지 다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지금 당장 LG화학이 81%의 LG 엔솔의 지분을 매도를 치면은 이건 악재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탠다드 푸어드가 발판을 깔아줬어요. 밑밥을 깔아준 겁니다. 지금 얘네가 지분 매각을 하면은 재무 개선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싶었는데 오 땡큐 야, 지금 블록딜 한번 해줘야지. 그러면서 재무 개선도 노리고 어쨌든 지배구조가 81%니까 뭐 71%나 61%나 어쨌든 LG화학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기회를 삼아서 조금 물량을 블록딜 같은 걸로 아마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호재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분 매각이 원래는 살짝 좋지 않은 재료로 될 수 있는데 재무 개선의 해석으로 만드는 판짜기일 수도 있다. 이거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분명히 흔들흔들 거릴 수 있어요.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유통주가 너무 없습니다. LG 엔솔 자체가 이거 상장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물적 분할해가지고 뭐 껍데기다 뭐 한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LG화학이 82.8% 들고 있고 외국인도 국민연금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도 더 들어오고 싶은데 이거 패시브 장적으로 아마 국민연금도 10%는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못 들어오니까 5%밖에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가를 올려줄 수가 있냐고요. 외국인 지분 현재 4.8%입니다. 4.8%에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통주가 없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대주주만 또 좋은 꼴이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땐 지금 야 너네 좀 블록딜을 하든 뭐 하든 물량 좀 시장에 내보내라. 이런 거를 하나 좀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LG항은 뭐 땡큐 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마도 이렇게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2차전지 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LG 엔솔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뿐이지 2차전지 종목들 보면 뭐죠? 제가 24년에 2차전지 키워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충전. 충전이라고 했잖아요. 충전하면 뭐예요?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 네,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속도, 실리콘, 응급제. 지금 포르쉐에서 타이칸이라는 모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이거 제로에서 완충까지 18분 걸립니다.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제이오 뭐 이런 종목들, 특히 응급제 관련주 제가 보자고 했잖아요. 오늘은 테슬라의 실리콘 응급제 탑재.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2170 배터리도 그러고 4680 배터리도 그러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충전에 대한 니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니즈를 맞춰주겠다고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실리콘 응급제도 다 분야가 달라요. 그리고 응급제가 굉장히 이런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실리콘 응급제 말고도 기타 응급제 종목들 전부 다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뭐 나트륨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데도 응급제가 사용되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뭐 동박도 있고 막 이래저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지금 24년에는 아마도 충전이 계속해서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시세 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계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한번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한 2주 정도입니다. 2주 정도 흔들기가 뭐 진행이 될지 뭐 그냥 먼저 올릴지 모르겠는데 2분기 실적 가시권으로 들어가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서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찍어 누를래도 찍어 누를 수가 없거든요.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모아 놓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장 눌려서 지루하고 재미없겠지만 힘을 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얘기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막 미친 듯이 사주고 있어요. 현물 매수가 거의 올해 들어서 어제와 오늘이 최대치거든요. 외국인도 열심히 지금 한 8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4,500억 순매도했습니다. 당연히 시장 뭐 하방 압력을 받았고 상승 종목도 양시장 합치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90개 정도 상한가까지 이 정도 하락 종목은 175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재미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폭락이 나온다 아니면은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가 적절히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힌트를 얻자고 하는데 자꾸 이런 흐름 나와요. 무슨 흐름이냐? 장 후반부에 분위기 안 좋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갑자기 코스닥을 잡아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에코프로 그룹주 반등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할 거고 뭐 에코프로 보면서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는 에코프로의 시세 눌림은 공매도 쇼커버를 위한 찍어 누르기일 수도 있다. 23년도에 에코프로나 이차전지들이 엄청나게 초급등을 하면서 공매도가 미친 듯이 쌓였거든요. 언젠가는 상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매도 지금 재개도 안 되고 공매도로 찍어 누르기 좀 애매하니까 이제는 공매도 쇼커버 한번 나올 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2차전지가. 지금 당연히 컨센서스일 뿐이지만 컨센서스를 감안하더라도 테슬라나 이런 주요 전기차 라인업이 늘어나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포드, GM, 그리고 이번에 또 캐딜락에서 리릭이라는 모델이 실제로 나왔는데 이거 충전 한번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간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기차는 갈 길이고 충전 인프라,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일단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모델 체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더욱이 전기차 업종에 왜냐하면 전기차 또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게 충전도 충전인데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지금 저렴한 리튬으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제조 원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파이낸셜을 쓸 때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대출 금액 자체도 커지는데 이자까지 높아지니까 전기차 구매를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됐었다. 그런데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야 가격도 괜찮은데 이자까지 내려가? 그러면 이제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기차 막 좀 빠져가지고 여러분 힘드실 텐데 막상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요소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슬슬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 나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LNF 전부 다 오늘 보면 양봉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장비주도 요즘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 전극과 조립이 움직였으면 이제 후발로 자동화 검사 그리고 뭐 원통형 배터리도 동원 시스템즈 제가 꼭 보자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대놓고 얘기 드렸잖아요. 동원 시스템즈 이거 안 하면 무슨 종목을 하냐라고 얘기 드릴 정도인데 시장 빠질 때 빠졌나요? 그냥 버텼잖아요.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 놈들만 건들면은 괜찮아요, 진짜로. 받은 시장 수급을 보면은 마지막에 살짝 당겼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시장을 억지로 찍어 누른 정도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요 하단 부분 요만큼은 힘으로 누른 겁니다. 그냥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내일 회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 0.5% 정도.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시작해도 플러스 전환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조금 되돌림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렇게 민데도 불구하고 어제랑 좀 바뀌었던 건 뭐냐면 풋 포지션의 일부 청산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풋 포지션을 미친 듯이 사재켰거든요. 뭐 미친 듯이까지라고 살짝 옵션이니까 이걸로는 뭐 큰 의미 두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매도세가 존재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 힘으로 눌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급적인 것도 이렇게 회귀시킨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풋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난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슬슬 바닥 잡기를 좀 시작하려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그 힌트는 삼성전자가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뭐 노조 파업이다 뭐다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00이선 터치한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한다고 해서 10% 정도 빠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200이선 지지받고 여기서 찌그덕찌그덕 거리다가 그래도 반등 모색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상승의 카드로 하나 쟁겨둔 거다라고 또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이 부랴부랴 그래도 제로 베이스까지 올라왔는데 도로 그냥 뱉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매도세가 상당히 시장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하는데 현물 시장 보면 이게 현물 코스피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진짜 매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은 확실하게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노조가 활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투자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야 이거 55년 만에 최초로 노조가 나와? 야 그럼 이거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익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이거 머리 아프겠는데? 일단 차익을 해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개인은 열심히 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현물 수급은 매우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체크 포인트를 알려봐 드리겠고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해요. 그리고 원달러년도 너무 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눌리는 건 눌리는 건데 우리만 눌린 건 아닙니다. 니케이도 같이 눌렸거든요. 일단 그래도 니케이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눌린 거고 우리는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고 맞은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도 좀 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도 4.6%까지 넘어갔다가 부랴부랴 지금 4.599인데 그냥 4.6%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빠졌을 때 우리 시장은 좀 올라줬어야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빠졌을 때도 우리 시장은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이렇게 튀니까 우리 시장은 또 빠져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양박으로 맞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테슬라 실리콘 은근슬 들어간다 이게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지는 승부는 안 한다. 결국에는 이길 승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항상 얘기 드리고 있고 보면은 계좌 보고 종합지수 보고 놀랐잖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반대로 가지.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빠져도 계좌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종합지수가 빠지고 분위기 흉흉하고 이러니까 진짜 시장 그지 같네. 진짜 별로다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좀 이거 걱정되고 이런데 뭐야 계좌는 올라가? 그러니까 어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뭐 주도 업종 뭐 이렇게 올랐던 종목 있으면 오늘 내려가요. 야, 씨, 이거 어제 올랐더니 또 뱉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고 있어. 이게 다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순환매로. 이런 무시무시한 장에 수익인 포트폴리오 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엔 포트폴리오 잘 꾸리면 이기는 승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항상 강조드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야말로 성공한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뭐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올라갈 때
너무 빨리 팔아먹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안에서 격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막 버티기 힘들어요. 아니, LG 엔솔이 망할 기업인가요? 결국엔 갑니다. 이거 들고서 힘든 애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비중이 너무 크면 그게 힘든 겁니다. LG 엔솔과 그리고 바이오가 있어요. 바이오 하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엔솔이 내려와요. 그럼 나중에 엔솔 싸게 사면 되죠. 이 바이오로 번 걸로. 결국엔 2차전지 가는 시즌이 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이너스 하락폭보다 바이오의 플러스 폭이 높으면은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심지어 종합지수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득이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순환매로. 시장이 마침내 방향을 트는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결정적인 이런 터닝 포인트를 놓치면은 절대 훌륭한 성과를 둘 수 없다.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에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소문에 뉴스를 보고 친구 말 듣고 여기서 잡은 것보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여기서 좀 싼데 하고 잡았다가 요만큼은 물려 있어도 나중에 돌아올 때는 뉴스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이만큼의 간극이 벌써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 구간이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이 잘 넘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저는 초긍정론자도 아니고 초부정론자도 아니잖아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 긍정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얘는 맨날 왜 좋은 얘기만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맨날 부정적 얘기만 하면 얘는 왜 맨날 뭐만 하면 빠진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란색인 느낌이 많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총 상위주가 많이 밀렸고 오후장 들어서 올라오는 섹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엔터주도 상당히 오늘 후반부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뭐 초급등하거나 초폭락을 한 종목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오늘 약간 숨고르게 하는 느낌이 강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일단 바이오에서는 HLB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빠지고 반등했죠. 여기서부터 질질질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번 더 올랐어요. 200이선까지 뚫고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요거 좀 더 질질질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간이 일단 걸릴 겁니다. HLB 대해서. 이건 차트 보면서 잠시 뒤에 뭐 시간 되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바이오 보면 뭐 플랫폼들 상당히 강하고 알테오젠도 그냥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요거 이상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삼바가 잠시 힘을 써봤는데 시장이 눌리면서 좀 시세를 반락했고 군데군데 오르는 종목들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바이오 업종의 시세다. 특히나 퓨처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플러스 종목이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 우리 9,600원에 잡았습니다. 한 80%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100%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팔지 않고 갖고 있다 이 정도고, 중간에 니가캠이나 ABA 3천당, 에이프릴 그리고 오스코테 이런 주요한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쓰는 그런 흐름도 걸어 보였다. HLB가 지금 쉬어주면서 빠진 수급이 바이오 업종 내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차전지는 역시나 응급제 관련주가 강했고, 중간에 보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스 스페셜 특히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보면 LG 엔솔은 많이 밀렸지만 LG 화학이랑 이 두 개 종목을 빼고 보면은 그다지 막 엄청 오늘 2차전지 안 좋았다?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해액 관련주가 최근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엔케이멀 빅트로 솔브린 홀딩스는 이미 꺾였고, 중앙첨단소재 광무도 어제부터 이제 상당히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지금 24년 상반기에 2차전지 대장은 전해액이었습니다. FE, OC 관련주들.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보는 건 장비주가 상당히 발주가 좀 나올 것 같고 이제 캡확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응급제 관련주, 충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 SDI 터닝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삼성 SDI 터닝 여부에 따라서 2차전지가 선별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얘기 들어보시고, 반도체도 업종 얘기 딱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지금 바로 반등하기보단 조금 더 이렇게 쉬는 흐름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주는 피날레 나와서 힘들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별주에 엄청난 집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주도 업종을 공략하다. 그리고 원전도 아침 브리핑 보시면 어제 너무 일찍 죽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시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 뭐죠?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스마트머니가 원전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너무 힘을 줘서 우리가 세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힘을 안 쓰는 것 자체가
방산주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힘을 못 쓰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누르는 거다. 살짝 누르고 자기 갈 길 갈 거다. 진짜로 만약에 찍어 눌러서 뭐 인플레다 뭐다 뭐 누를 이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르면 조선주랑 방산주 정도 움직여 줄 거예요. 근데 조선 방산이 안 움직인다는 건 시장을 제가 하방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세력들도 시장을 엄청 찍어 누를 그럴 포지션 없는 거예요. 2월, 3월 이때는 조선 방산을 매수를 시켰습니다. 우리 베타제 분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매수 안 해요. 왜? 얘네 빠질 거 아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 나왔고 다 조정 나왔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눌렀다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통 하고 튕기겠죠. 지금 통 하고 튕기는 것만 한 번 나와주면 금세 또 분위기는 반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 그걸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전력 전선주가 완전히 이제 시세가 조금 박살이 나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전력과 전선 이런 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들이 너무 이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시선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엔 6월달이 되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봐드렸고 오늘의 코스닥 개별 종목을 보면은 제약 업종이 HLB가 한번 땡겨줬다가 눌리니까 또 이렇게 좌지우지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요건 HLB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한번 치고 올리는 거는 새로 미친 대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트진도 2조에서 10조로 간 겁니다. 어느 순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빨을 감추고 있는 대장주가 하나 뭐 어디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 예의주시해서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자. HLB 후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지금 이렇게 빠지면 이건 꽝입니다. 여기서 올랐다가 또 눌려요. 이게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처럼 빠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기지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빠져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선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급락으로 나오는 거는 여간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빠질 때 이거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깨고 내려가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냥 횡보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러면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급락보다는 서서히 야 오를락 말락 희망 고문하듯 그게 더 유효하겠다.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이 제약업종의 눌림은 그냥 HLB가 쿠션해가지고 수급 뿌려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쭉 둘러서 해봤고 종목 얘기 몇 개 한번 보면은 HLB가 지금 보면 제가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힘을 썼어요. 제가 본 거는 원래는 여기서 올라왔다가 200일선에서 맞고 질질질 빠진 그림인데 요거 희망을 한번 심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B가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뭐 200일선 지지효과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질질질 셀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한번 드렸었냐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거 그냥 뭐 제가 얘기 드린 그대로 아닌가요 진짜로. 이거 빠질 때 얘가 올라온 거 없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빠지거나 박스글 만들거나 하단 박스 질질질 빠질 거다. 진짜 질질질 빠지네요. 지금까지도 질질질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에코프로 BM 제가 여기서도 계속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면 전저점 위치 가면은 이거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에코프로 BM만큼은 지금도 저는 이제는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이라던가 아니면 충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이천지가 재밌지 않을까. 지금 저점 낮추는 거 매우 부담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3분기 되면은 좋은 성과 낼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이제는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식으로 한번 쳐주고 나서 흔들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개인도 붙거든요. 급등 그 다음에 갑자기 폭락 이렇게 한 번은 올리치고 내리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정리돼서 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포지션 정리가 탁탁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뭐 여러분 여기서 잡은 거 여기서만 팔아도 이거 시세 50%입니다. 차트가 지금 꼬라들어서 그렇지 이거만 들어가도 시세가 50%씩 나요. 웬만한 종목도 1년 농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도 차트 보면은 그냥 맞잖아요. 이렇게 애초에 요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시세를 뿜어내겠지만 글쎄요 아직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 알테오젠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 리가켄 바이오 반등한 정도고 ABL 바이오 괜찮다 얘기 드리고 있죠.
바이오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대놓고 얘기 드리는 메지온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베타즈 분들 중에서 메지온 들고 있으면 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셀티리온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라 시그널까지 한번 기어이 꾸역꾸역 찍어 누르긴 했는데 지금은 24년 내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진짜 셀티리온 주주들 미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셀티리온은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 의견은 뭐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 좀 드렸고 그 밖에 강스텐바이오, 그리고 파미세, 줄기세포, 막 이런 치매 관련주, 퀀타 맥트리스 같은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그다지 그렇습니다. 엄청 뭐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진짜 선별적으로 미친 상승할 수 있는 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골라내시면 어떨까. 시장의 이런 이슈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어떠한 우리의 정책이든 뭐든 이런 걸로라도 한번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지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